자, 오늘은 9장 강화학습을 공부합시다. 강화학습은 지금까지 공부한 학습 알고리즘하고 굉장히 다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사람이 갓난아기가 그 걸음걸이를 배우는 과정을 예시로 있는데 뒤뚱뒤뚱 거리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가죠. 근데 실제로 이 어린이가 학습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뭐가 이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고 뭐 팔을 어느 방향으로 균형을 맞춘다든지 발을 앞으로 내딛는다든지 몸의 무게중심을 어느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몸의 상태가 바뀌죠. 뭐 어느 쪽으로 기우뚱인다든지 그럼 그 상태에서 또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상태가 바뀌고 행동을 하고 상태가 바뀌고 이런 과정을 번갈아가면서 수행해서 결국은 어떤 목적하는 상태, 아빠한테 안기는 상태로 도달을 하죠. 뭐 여기 로봇도 뭐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업을 달성을 하려면 일정한 어떤 학습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도학습, 슈퍼바이드 러닝, 그다음 비지도학습, 언슈퍼바이드 러닝 이런 걸로는 가능해 보이지가 않죠. 이런 어떤 상황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 집어넣는 게 이렇게 썩 잘 맞아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은 새로운 어떤 학습 알고리즘에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화학습은 굉장히 많은 응용이 있는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응용,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응용이 있는데 뭐 스타크래프트를 사람하고 대결한다든지 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다든지 알파고 그 후에 나왔던 알파고 제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엘리베이터의 제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야라든지 뭐 윷놀이라든지 뭐 장기라든지 이런 게임 이런 것도 이제 강화학습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기본 원리하고 특성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2절에서는 가치함수라는 것을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최적 정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치함수를 이용해서 최적 정책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제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하고 이제 3절, 4절, 5절은 초창기 알고리즘인 동적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발전한 몬테카를로 방법 그 다음에 현대에 많이 쓰고 있는 시간차 학습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이제 9.6절은 실제로는 이제 근사회를 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신경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근사회를 구하는지. 그 다음 9.7절에서는 최근에 아주 성공적인 응용으로 손꼽히는 뭐 TD 감원, 그 다음에 DQN,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인공지능에 한 발 더 다가가게 해주는데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강화학습의 이제 원리와 성질인데, 자, 이 꼬마가 걸음걸이를 배우는 광경이 이제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강화학습이 사용하는 핵심 연산을 우리가 터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S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상태, 이제 스테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R은 보상, 리워드. 내가 뭔가를 잘 하면 보상을 받고, 뭔가를 내가 실패를 하면 마이너스 보상을 받고.
예를 들면 내가 바둑을 뒀는데 바둑을 이겼어. 그러면 플러스 1이라는 보상을 받고 졌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을 받고. 그래서 리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있는데 행동은 여기서 그 A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S0라는 상태에서 리워드도 R0. 거기에서 어떤 액션 A0를 취하면 상태가 바뀌겠죠. S1이라는 상태로 바뀌고 R1이라는 보상을 받고, 이때 A1이라는 행동을 취하면 S2라는 상태로 바뀌고 R2라는 보상을 받고, 여기에서 또 A2라는 행동을 취하면 S3라는 상태로 바뀌고 R3라는 보상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일정한 어떤 식 형태로 쓰면 S0, R0에서 A0를 취하면 S1, R1, A1을 취하면 S2, R2. 그래서 최종 순간을 대문자 T로 표기하면 ST, RT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순환식 비슷하게 쓰면 어떤 F라는 연산이 있는데 T라는 순간에 ST에 있다. 근데 여기에서 AT라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면 ST 플러스 1이라는 상태로 바뀌고 RT 플러스 1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 T가 0에서 출발해서 0, 1, 2, 3, 4, 5, 6 이제 대문자 T까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수학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R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 보상을 책정하는 게 사실은 되게 까다로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매 순간마다 R1, R2, R3, R4라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뭐 0.8을 줘야 되는지, 0.7을 줘야 되는지, 2를 줘야 되는지, 마이너스 0.7을 줘야 되는지 되게 어렵잖아요. 꽤 까다롭죠. 바둑도 마찬가지죠. 한 수 한 수 두는 게 액션일 텐데, 행위일 텐데, 행위를 할 때마다 그 보상을 책정한다는 게 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중간은 그냥 보상액을 그냥 0으로 간주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만 보상액을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뭐 비교적 쉽죠. 바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80수 정도 두면 이제 끝이 나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중간에는 다 0이라는 보상액을 주고, 마지막 순간에 보면 프로그램 이겼으면 그 프로그램한테 플러스 1이라는 보상을 주고, 만약에 패배했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을 주고, 이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뭐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는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상을 책정을 해 주죠. 물론 중간에 보상액을 명확하게 쉽게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상 책정 방안이 있다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을 이제 그림 9-3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을 하면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 환경이라는 게 있다. 그 에이전트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환경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마코프 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자, 에이전트는 어떤 상태에서 정책을 가지고 행동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행동 A를 취하면 이 MDP를 가지고 환경이 새로운 상태로 바꾸고 보상을 책정을 해주고, 그러면 또 에이전트는 정책을 가지고 또 행동을 결정을 하고, 또 환경은 또 MDP를 가지고 상태를 바꾸고 보상액을 책정하고, 이게 이제 계속 사이클을 도는 이런 형태고,
이제 강화학습의 목표는 어느 한순간에 보상액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길게 봤을 때, 대문자 T, 그냥 끝 순간까지 보상액을 다 더한 그 누적 보상액을 최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이제 그 정책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MDP라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MDP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에요. 문제를 딱 정의를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지도학습 같으면 훈련집합 같은 거죠. 훈련집합.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훈련집합을 보고 그 최적의 어떤 매개 변수를 알아내잖아요. 그러듯이 이 강화학습도 이 MDP를 가지고 최적의 정책을 알아내야 된다. 정책은 주어진 게 아니고 학습이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DP하고 정책을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이제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태, 행동, 보상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 간단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응용은 이제 디스크리트한 값을 갖는다, 이상값을 갖는다. 물론 컨티뉴어성 값, 그 연속된 값을 갖는 경우도 강화학습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더 복잡해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이상값을 가지는 걸로 국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태값은 우리가 S1, S2, Sn이라고 표기를 하자. N개의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 행동값은 A1, AM, M개의 행동이 있다. 그 다음 보상값은 이제 R1, RL 해가지고 L개의 보상값이 있다. 예를 들어서 P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T라는 순간에는 S1, 122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 순간 T 플러스 1이라는 순간에는 S58이라는 상태에 있을 확률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확률은 T라는 순간에 S122라는 순간에 있는데, 그때 A2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T 플러스 1이라는 순간에 S58이라는 순간으로 바뀔 그럴 확률을 표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약간 어리둥절할 텐데 예제 9.2를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기로 합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드 월드라고 하고, 이제 강화학습에서 어떤 개념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용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책도 이 격자 세계라는 예제를 가져왔고요. 자, 여기는 이제 4x4 해서 16개의 칸이 있는 그런 이제 격자고요. 그리고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16까지 번호가 붙어 있다.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봇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로봇이 10번 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로 이동하고 오른쪽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1번 칸으로 들어갔다고 그 들어간 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1번 칸하고 16번 칸은 회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목표 상태.
이제 종료되는 그런 상태라고 간주를 합시다. 자, 보상액은 그냥 0이에요. 10번 칸에서 11번 칸으로 이동을 하면 그냥 0이에요. 0. 그리고 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번 칸이나 16번 칸으로 들어가면 잘했어. 보상 5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칸 밖으로 나가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너 잘못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10번 칸에서 시작을 했는데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동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행위를 취한 거죠. 그러면 다음 상태는 몇 번 칸이 되겠어요? 11번 칸이 되겠죠. 11번 칸이라는 상태에서 북으로 이동, 이런 행동을 취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가요? 7번 상태로 가죠. 7번 상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 8번 상태로 가겠죠. 8번 상태에서 북으로 이동 그러면 4번 상태로 가겠죠. 이 상태에서 서로 이동 그러면 3번 상태로 가겠죠. 이 상태 북으로 이동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갔죠.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3번 상태로 오고 이때 보상은 마이너스 1, 즉 벌칙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이동 그러면 이 상태로 가고 이 상태에서 서로 이동 하면 1번 상태로 가니까 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5라는 보상을 받는 거죠. 0, 0, 0, 0 보상을 받다가 밖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을 받았고 다시 또 0, 0, 0 하고 또 골 상태에 들어가니까 5라는 보상을 받으니까 누적 보상액은 다 더하면 이제 4가 되겠죠. 4가 되겠죠. 자, 이 로봇은 4라는 보상을 받는다. 자, 상태집합은 그 각 칸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1, 2, 3, 4, 5, 6, 7, 8에 아주 16번까지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걸로 하면 좀 이상한 폰트 써가지고 S1, S2, S16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결함을 위해서 그냥 1, 2, 3, 4, 16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행동집합은 뭐예요? 동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서, 남, 북 네 가지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네 가지가 행동의 집합이고 그 다음 보상액은 0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고 5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상 집합은 0, 5,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이 이렇게 행동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을 했다고 그러면 자 10이라는 상태 이게 S0죠. 그 다음 보상은 맨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제로고 동이라는 행동을 취해가지고 이게 이제 A0가 되겠죠. A1인가요? A0네. A0 맨 처음 행동에 그러면 A0가 동이 되고 그러면 S1이 11이 되고 R1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 A1이 이제 북이라는 행동이면 S2, R2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적 보상액은 다 더해보면 4다.
자, 정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이전트는 확률 규칙으로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 확률 규칙을 우리가 정책 이렇게 불러요. 정책. 자, 그러면 자, 이 예제에서는 지금 내가 처음 상태 10번 칸에 있는데 취할 수 있는 행동이 4가지죠. 동, 서, 남, 북이에요. 그러면 그냥 동일한 확률이라고 가정을 하자. 4분의 1씩. 근데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갈 수도 있고 4분의 1 확률로. 모든 칸에서 만약에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정책을 우리가 수학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I라는 상태에서 동을 취할 확률, 서를 취할 확률, 남을 취할 확률, 북을 취할 확률이 동일하게 4분의 1. 근데 이 목표 상태 2라고 16을 제외한 2, 3, 4, 15 14개 상태 모두가 동일한 확률을 사용하는 그런 정책.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책 하에서 이런 어떤 예제 경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것도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밖으로 나가는 걸 피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 즉 벌칙을 안 받으니까 더 큰 누적 보상액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책을 쓰면 I가 2, 3, 4일 때, 즉 2번 칸, 3번 칸, 4번 칸에서는 북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을 받으니까, 즉 벌칙을 받으니까 0으로 두고 북으로 가는 거. 그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확률을 배분을 하면 이게 이제 다른 정책이 되죠. 다른 정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 새로운 정책하고 방금 전에 동일 확률 4분의 1씩 준 정책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이 배제하는 이 새로운 정책이 더 좋죠. 내가 그 보상을, 누적 보상액을 더 큰 걸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아주 단순한 얘기죠. 자, 우리는 이런 새로운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정책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더 좋은 정책이구나. 이게 그냥 확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태가 이제 바둑처럼 어마어마하게 많고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그러면 어느 정책이 좋은지 보이질 않는 거죠.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어떤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탐험과 탐사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놓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어떤 탐사 위주로 빠져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을 좀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탐험 탐사를 이해를 해둬야 되는데, 탐험은 익스플로레이션이고 탐사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이죠. 탐험은 넓은 지역을 이제 골고루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 탐사는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어떤 지점이 하나 있으면 그 지점 주위만 집중적으로 파보는 거죠. 이 강화학습뿐만 아니라 과학하고 공학에서는 이런 탐험하고 탐사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왕왕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강화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금 여기에 그 슬롯머신이 이제 그 밴딧이라고 부르는데, 이 슬롯머신이 5개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는 100분의 1, 500분의 1, 300분의 1, 10분의 1, 2000분의 1 이렇게 써 있어서 여러분이 금방 알지만 사실 몰라요. 잭팟이 터질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 10번 하면 한 번 정도 터지는 거고, 얘는 한 2000번 하면, 손잡이 2000번 정도 이렇게 돈을 넣고 2000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 터지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하는 게 돈을 많이 따겠죠. 근데 이걸 몰라. 이게 가려져 있어. 그냥 기계만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3번 눌러봤어요. 돈 500원 넣고 꽝. 4번 해봤어. 500원 또 넣고 꽝. 1000원 벌써 잃었어요. 그 다음에 1번, 2번, 5번 해가지고 계속 500원씩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11번 했으니까 500원씩 11번이면 얼마예요? 5,500원이죠. 아주 가슴이 좀 쓰려요. 이랬어. 그만할까 하다가 500원 또 한 번 더 했어요. 2번을 딱 누르니까 동전이 막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잭팟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하기로 막 마음을 먹었어요. 또 터지겠죠, 그거.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예요? 자, 극단적인 2가지 선택을 한번 보자. 탐사 방식 같은 경우는 2번에서 터졌네? 아, 요거 가능성이 높네, 얘가. 해서 계속 2번만 해보는 거죠. 2번만. 이게 극단적인 탐사 방식이고, 탐험 방식은 2번에서 잭팟이 터졌는데 그 정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또 완전 랜덤하게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래서 그냥 사무 랜덤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탐험 방식이고, 이것은 이제 탐사 방식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탐사 방식을 쓴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 500분의 1인 확률을 가진 2번에서 잭팟이 터졌는데 운이 좋게 실제로는 요 4번이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얘를 시도해 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번 잭팟 이제 그 부분에서만 계속 뭔가를 찾아봐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로컬 옵티멈, 이제 지역 최적점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죠. 우리가 탐험과 탐사를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대략 한 이런 방식, 균형 방식이라고 그러면 2번에서 잭팟이 터졌지만 다른 것도 해보는 거죠. 근데 2번을 조금 더 자주 해보는 거죠. 2번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2번을 좀 더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다른 슬롯머신도 이렇게 기회를 주는 이런 정책.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균형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강화학습도 이런 탐사 방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부러 어떤
어떤 방식을 써가지고 이런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코프 결정 프로세스, 이 책에서 이제 MD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MDP는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어지는 거. 일종의 지도학습에서 훈련 집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먼저 그 마코프 결정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마코프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마코프 성질은 강화학습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나와요. 마코프 성질은 0이라는 순간에 출발해서 1, 2, 3, 4, 5, 6 해가지고 계속 뭐가 이어져 왔어요. 그래갖고 어느 T라는 순간에 와 있어. 그래서 T라는 순간에서 T 플러스 1이라는 순간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이력을 안 봐도 되는, 안 봐도 무방한 어떤 그런 성질을 이제 마코프 성질이라고 보통 불러요. 마코프 프로퍼티라고. 자, 바둑 어떤가요? 바둑.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둬 가지고 이 상태가 왔어요. 이 상태가 왔어. 지금 아마 한 40수 정도 둔 것 같은데, 이 상태가 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검은 돌이 둘 차례인데, 검은 돌을 가진 사람이, 뭐 검은 돌이 이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검은 돌을 둬야 되는 어떤 대상이 이게 어느 순서로 이게 두어져 왔는지를 고려를 꼭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 없어도 돼요. 이전에 어느 순서로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 상태가 왔는지 그것을 꼭 고려를 해야만 내가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점을 둘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거 고려하지 않고 순서는 상관없어. 그냥 이 상태만 보고 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 고려를. 왜요? 이전에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싸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와야 다음 수가 최적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걸 아마 프로 기사들은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되면 이제 마코프 성질을 만족을 못하고 강화학습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마코프 성질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S0에서 시작해서 행동을 하고 R1, S1 그래서 행동 0이라는 상태, 1이라는 상태, 2라는 상태에서 T라는 상태에 ST라는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AT라는 행동을 취해가지고 ST 플러스 1 상태로 가고 RT 플러스 1이라는 보상을 받을 probability, 확률은 이전 거 다 무시하고 그냥 T라는 순간의 상태와 T라는 순간에 취한 행동 요거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 이전 것은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요 T 플러스 1을 붙이면 더 명확하겠지만 좀 수식이 지저분하고 길어지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T라는 순간에 S에 있고 A라는 행동을 취하면 그 다음 순간에는 S-라는 순간으로 가고 R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표기를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자, 마코프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면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사하게라도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날씨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내가 현재 상태의 날씨만 보는 거하고 어제 날씨까지, 그저께 날씨까지 보는 거하고 그 이전 것까지 보면 훨씬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우산을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우산 안 들고 갈 건지, 근데 장화를 신고 갈 건지 그냥 이쁜 뾰족구두를 신고 갈 건지. 근데 마코프 성질은 현재 상태만 가지고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 상태, 그러니까 어제 날씨까지 봐가지고 상태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받는 거예요. 맑은 후 맑음, 비 온 후 맑음, 눈 온 후 맑음, 뭐 이런 식으로 이틀 걸 가지고 상태를 조합해서 만드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현재 상태하고 어제 거, 날씨하고 두 개를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하게 만족하도록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로켓 발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까지 본다든지, 속도를 보면 바로 이전 위치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속도. 가속도까지 보면 그 이전 것까지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위치 정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위치, 속도, 가속도 정보를 가지고 상태를 표현을 하면 좀 근사하게 이 마코프 성질을 만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코프 성질을 만족하도록 문제를 우리가 표현을 잘 해야 되고, 앞에서 그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줄여서 이제 MDP라고 그랬죠. MDP를 설명을 했는데, MDP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수학적으로는. S라는 상태에서 행동 A를 취했을 때 S-라는 상태로 변하고 보상 R을 받을 확률, 그것을 모든 상태, 모든 행동, 모든 다음 상태, 모든 보상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은 그런 확률 분포, 그것을 우리 MDP 확률 분포라고 그런다. 얘는 강화학습의 입력이에요. 이걸 줘야 돼, 이것은. 여러분이 강화학습한테 줘야 돼요. 훈련집합처럼. MDP가 두 종류가 있다. 결정론적 MDP가 있고 스토캐스틱 MDP가 있다. 결정론적 MDP는 아까 우리가 그 격자 세계에서 봤던 것 같은 게 대표적인 결정론적 MDP인데, 10이라는 상태에서 동으로 이동이라는 행동을 취하면 그 다음 상태가 뭐가 돼요? 11이 되죠. 100% 11이 되죠. 그리고 그 보상은 0이었죠. 규칙에 의해서. 확률 1이에요. 근데 10에서 동으로 했는데 12 상태로 가고 그럴 확률은 제로. 다른 거 다 제로예요. 명확해. 딱 정해져 있어. 바둑은 어때요? 바둑도 이 격자 세계처럼 결정론적인가요? 자, 이런 상태에서 14행 4열, 즉 여기 위치에 두기로
결정을 했어. 행동을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 상태가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닌 다른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없죠. 100% 이 상태로 가죠. 이게 결정론적이에요. 바둑도. 자, 그러면 실제로 결정론적 MDP가 아닌 다른 경우도 있냐? 있어요. 스토캐스틱 MDP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격자 세계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10이라는 상태에서 내가 동으로 가.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이게 이제 막 바람이 불고 가끔씩 일정한 확률에 따라서 돌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막 이렇게 그 모더를 딱 그쪽으로 돌렸는데 바람 때문에 11이 아니라 7이나 15 다른 칸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게 허용이 되면 이제 스토캐스틱 MDP가 되는 거죠. 물론 일정한 확률이 주어져야 되고 좀 더 복잡하죠. 이런 경우는.